골목길 구석, 도심 외곽 한켠에 자리 잡은 허름한 판잣집에서 박씨 할아버지는 홀로 살고 계셨다. 70평생의 고된 세월이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으로 새겨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강인한 영혼을 간직하고 계신 듯했다. 할아버지의 일상은 폐지를 줍고 복권을 팔며 힘겹게 살아가는 것으로 채워져 있었다. 매일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자루를 챙겨도시 곳곳을 누비기 시작하셨다. 비록 다리는 예전 같지 않았지만 작은 희망을 품고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셨다. 복권을 팔아 몇 푼의 돈이라도 벌어보려 애쓰셨다. 할머니는 1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고 자녀들은 모두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돈을 벌고 있었다. 모두 각자의 가정을 이루어 바쁘게 살아가느라 할아버지를 찾아오는 일은 드물었다. 할아버지는 자녀들을 탓하지 않으셨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갔고 복권을 파는 소소한 일상에서 작은 행복을 찾으셨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움직여야지 할아버지는 늘 스스로에게 다짐하셨다. 할아버지의 식사는 늘 초라했다. 찬밥에 멸치 몇 마리, 혹은 간장에 절인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단 한 번도 불평하거나 누구에게 도움을 청한 적이 없으셨다. 어느 더운 날, 할아버지는 길가 큰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쉬고 계셨다. 낡은 가방에서 작은 물병을 꺼내 목을 축이셨다. 옆에는 낡은 지갑 속에 가지런히 놓인 복권들이 팔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고급 승용차 한 대가 할아버지 옆에 멈춰 섰다. 부드러운 엔진 소리였지만 그 모습은 가난한 동네에서 유독 눈에 띄었다. 할아버지는 햇빛을 피하려 무심코 옆에 놓아둔 폐지 자루를 끌어당겼고 그만 차 문에 닿아 작은 흠집을 내고 말았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채 이해하기도 전에 차문이 열리고 잘 차려입은 젊은 남자가 내렸다. 남자의 시선은 재빨리 차를 훑어보더니 이내 문에 난 흠집에 머물렀다. 평온했던 남자의 얼굴은 곧 분노로 일그러졌다. 할아버지, 지금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남자는 큰 소리로 외쳤고 지나가던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박씨 할아버지는 흠집을 보았다가 남자를 번갈아 보며 급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젊은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 차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사과는 남자의 화를 누그러뜨리지 못했다. 죄송하면 다입니까? 이 차가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흠집 하나에도 수백만 원은 들여서 고쳐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호기심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속삭였다. 저 할아버지는 돈이 없을 텐데 큰일 났네. 하지만 저렇게 흠집을 냈으니 당연히 돈을 물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박씨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젊은이, 시간을 주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차를 고쳐주겠습니다. 남자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돈을 마련한다고? 할아버지 꼴을 보니 평생을 벌어도 못 마련할 것 같네요. 남자의 말은 할아버지의 자존심을 짓밟은 듯했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서 있었고 낡은 자루를 잡은 손은 점점 더 꽉 쥐어졌다. 하지만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는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힘없이 지쳐 보일 뿐이었다. 그때 길모퉁이에서 운명의 거대한 반전이 펼쳐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삶을 영원히 바꿀 엄청난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승용차의 주인, 젊은 남자는 계속해서 큰 소리를 질렀다. 날카로운 말들이 작은 길목을 울렸고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다. 군중들은 더 많이 모여들었고 고개를 숙이고 고통스러워하는 할아버지에게 시선이 쏠렸다. 할아버지, 이 차가 뭔지 아십니까? 남자는 경멸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수입차입니다.
집 한 채 값과 같아요. 흠집을 고치려면 수천만 원은 들 겁니다. 박씨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려고 했었다. 젊은 사장님, 진심으로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실수로 건드렸을 뿐입니다. 돈을 갚으려고 노력하겠지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 남자는 팔짱을 끼고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다. 시간. 할아버지는 돈이 얼마나 있다고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겁니까? 혹시 그냥 도망치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 사이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많은 이들이 소리를 냈다. 저 할아버지 꼴을 보니 돈이 어디 있다고. 불쌍하네. 하지만 저렇게 비싼 차에 흠집을 냈으니 돈을 안 불어줄 수도 없잖아. 다 자기 잘못이지. 일부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불쌍하게 생각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입술을 삐쭉 내밀며 할아버지를 비난했다. 가난하면 조심해야지. 괜히 남한테 피해를 주고 있어. 저 차를 보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돈을 갚겠어. 박씨 할아버지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고스란히 느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할아버지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고 할아버지는 자신이 한없이 작고 무력하게 느껴졌다. 차 주인인 젊은 남자는 기름을 붓듯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일하십니까? 평생 복권을 파셨으면 좀 더 조심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노인이라고 해서 남의 물건을 망가뜨려도 책임을 안 져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할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참으려 애썼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메어 있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돈이 많지는 않지만 어떻게든 갚아드리겠습니다. 비록 한 푼 한 푼 모아야 하겠지만요. 남자는 할아버지를 놓아주려 하지 않았고 손가락으로 할아버지를 가리키며 더 큰 목소리로 말했다. 거짓으로 가난한 척하며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오늘 돈을 갚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평범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이 군중 속에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침착해 보였지만 불의를 참을 수 없다는 듯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젊은이,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 차가 귀한 것은 알지만 노인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할아버지가 사과했으면 된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사람을 몰아붙이려 합니까? 남자는 여성에게 돌아섰고 눈에는 불쾌함이 가득했다. 당신이 뭘 안다고 끼어드십니까? 제 차입니다. 이 흠집은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여성은 움츠러들지 않고 대답했다. 저는 누구 편도 아니지만 할아버지가 진심으로 사과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흠집 하나 때문에 이렇게 큰 소리를 내야 할까요? 노인의 자존심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겁니까? 여성의 말은 군중을 둘로 나누었다. 일부는 동의하며 남자가 지나치게 행동한다고 생각했고, 어떤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어떤 상황에 있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남자는 더욱 화를 내며 소리쳤다. 말하기는 쉽죠. 누가 이 흠집 비용을 물어줄 겁니까? 저 할아버지가 아니면 당신이 물어줄 건가요?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고 박씨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 멈춰 있었다. 할아버지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다. 절망적인 순간 할아버지는 낡은 옷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다. 지갑을 열어 동전들을 하나하나 세어보았다. 지갑 안에는 얼마 안 되는 돈과 곱게 접힌 복권 한 장이 있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남자에게 내밀었다. 이 돈이 전부입니다. 이것이라도 받아주십시오. 돈을 더 모아서 반드시 갚겠습니다. 남자는 할아버지의 돈을 보며 코웃음을 쳤다.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랑 장난하십니까?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남자의 말과 사람들의 비난 섞인 시선은 할아버지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을 바꾸는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긴장감이 온 거리를 뒤덮었다. 젊은 남자는 계속해서 소리쳤고 할아버지는 무력감에 어깨를 떨며 조용히 서 있었다. 할아버지는 낡은 지갑 속에서 남은 돈이라도 찾으려 애썼다. 할아버지가 곱게 접힌 복권을 꺼내자 군중 속의 한 사람, 택시 기사가 복권의 번호를 무심코 보았다. 기사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니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만요. 저 복권 1등 당첨된 것 같은데요. 택시 기사의 말에 군중들은 즉시 소란스러워졌다. 다른 사람이 재빨리 스마트폰을 꺼내 당첨 결과를 확인하고는 소리쳤다. 맞아요. 저 번호가 1등 당첨 번호입니다. 20억 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할아버지의 손에 든 복권으로 향했다. 할아버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복권을 바라보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화를 내고 있던 젊은 남자 또한 멍하니 서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저 복권이 진짜로 당첨된 건가?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군중 속의 한 여성이 할아버지에게 당첨 결과를 보여주었다. 할아버지는 복권과 화면의 번호를 하나하나 맞춰보았고 모든 숫자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 할아버지는 마치 꿈을 꾸는 듯했다. 세상에, 내가 복권에 당첨된 건가? 할아버지는 감격에 겨워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20억 원 상당의 복권이 당첨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차 주인인 젊은 남자의 얼굴빛이 즉시 변했다. 그는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정말 축하드립니다. 제가 아까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네요. 흠집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사람들은 그의 어이없는 태도 변화에 어리둥절했다. 남자의 태도가 갑자기 변한 이유는 그의 이타심이 아닌 욕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남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런데 할아버지, 이 복권 제가 주워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없었다면 분명히 잃어버렸을 겁니다. 저에게 돈을 조금 나눠주시는 게 어떠신지요? 감사 표시로요. 그의 말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항의하기 시작했다. 저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건 분명 할아버지 복권인데 주운 사람이 돈을 왜 나눠 갖겠다는 거야? 남자는 당황했지만 변명하려 했다. 제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복권을 잃어버렸을 뻔했으니 나눠 갖는 게 당연하죠. 남자의 무리한 요구에 모든 사람이 당황스러워했고 박씨 할아버지는 혼란스러워졌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많은 돈을 갖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할아버지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젊은이가 원하는 대로 하세요. 저는 그냥 편안해지고 싶어요. 돈을 나눠야 한다면 그렇게 할게요. 그러나 그때 군중 속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힘차고 권위 있는 목소리였다. 중년 여성은 예전처럼 앞으로 걸어나와 큰 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그 복권은 할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것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받습니다. 그 복권은 할아버지의 지갑에 있었으니 돈을 요구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여성의 말에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모두가 할아버지의 편에 섰고 과도한 욕심을 부린 남자를 비난했다. 남자는 당황하며 시선을 회피했다. 됐어요. 제가 농담한 겁니다. 그냥 넘어가시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가운데 할아버지는 손에 든 복권을 꽉 쥐었다. 할아버지의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할아버지는 큰돈 때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던 것이다. 군중 속에 한 사람이 말했다. 할아버지, 이것은 하늘이 내린 행운입니다. 이 돈으로 더 나은 삶을 사세요. 더 이상 이전처럼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할아버지는 목이 메인 채로 고개를 숙여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할아버지는 작은 복권 한 장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또 다른 시련이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복권에 대한 진실이 밝혀진 후 박씨 할아버지를 둘러싼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가난하고 비난받던 노인에서 순식간에 20억 원짜리 복권의 주인공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그러나 존경과 함께 일부 사람들의 탐욕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상황은 새로운 갈등으로 접어들었다. 승용차 주인은 복권이 당첨된 것을 알았을 때만 해도 점잖은 태도를 보였지만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다.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이 일에 대해 정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아버지 지갑에서 떨어진 복권을 줍지 않았다면 할아버지는 잃어버렸을 겁니다. 그러니 적어도 3분의 1은 제게 나눠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표시로요. 군중은 소란스러워졌고 일부 사람들은 즉시 반대했다. 저 사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복권은 할아버지 건데 왜 주운 사람이 돈을 요구하는 거지? 하지만 만약 저 사람이 주워주지 않았다면 정말로 잃어버렸을 수도 있잖아. 사람들의 말은 분위기를 더욱 긴장되게 만들었다. 할아버지는 불안한 눈빛으로 남자를 쳐다봤다. 할아버지는 곤혹스러워했다. 젊은이는 내가 돈을 나눠줘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건 제 복권입니다. 제가 잃어버리려고 한 게 아니라 지갑을 잘못 열어서 그런 거였습니다. 남자는 비웃으며 말했다. 맞아요. 할아버지 거지만 제가 주워드려서 안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 절 위해 돈 좀 써주시는 게 당연하죠.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할아버지는 이런 상황에 처해본 적도 없었고 갈등을 만들고 싶지도 않았다. 할아버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젊은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조금 나눠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는 안 됩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이니까요. 할아버지의 말에 군중은 더욱 소란스러워졌다. 일부는 공감하며 할아버지를 보호했고 다른 사람들은 할아버지에게 동조했다. 저 할아버지 너무 불쌍해. 뭘 더 나눠달라는 거야? 복권은 할아버지 건데. 왜 다른 사람이 가져가려고 하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차주인의 말에 동의했다. 만약 줍지 않았다면 할아버지는 잃어버렸을 거야. 조금 나눠주는 것도 괜찮잖아. 분위기가 점점 더 긴장되기 시작했다. 모든 시선이 할아버지에게 집중되었고 할아버지는 마치 벼랑 끝에 몰린 듯한 기분을 느꼈다. 상황이 혼란스러워지자 전에 할아버지를 보호했던 중년 여성이 다시 나섰다. 그녀는 손을 들어 올리고 모두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공정해야 합니다. 이 복권은 박씨 할아버지의 것이며 누구도 어떤 것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젊은이가 복권을 주운 것은 우연일 뿐이며 이를 근거로 할아버지에게 돈을 나누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여성은 냉철한 눈빛으로 차주인을 돌아보며 말했다. 당신은 돈을 요구하며 도를 넘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할아버지를 돕고 싶다면 할아버지께서 자신의 돈을 어떻게 쓸지 스스로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남자는 얼굴을 붉혔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강요하는 게 아니라 제게 복권을 줍게 해주신 은혜를 갚으라는 겁니다.
군중은 점점 더 양분되었다. 여성은 자신의 입장을 굳건히 지키며 할아버지에게 양보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화해를 위해 돈을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다. 박씨 할아버지는 이 싸움의 중심에 서서 마치 양쪽에서 잡아당겨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할아버지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편안하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언제든 기꺼이 나누어 줄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말에 군중은 조용해졌다. 할아버지의 소박함과 선의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죄책감을 느꼈다. 중년 여성이 다가가 할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고 큰 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는 누구에게도 돈을 나눠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노력과 행운의 결과이며 할아버지께서는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를 협박하는 사람들은 단지 당신의 상황을 악용하려 하는 것입니다. 여성의 단호한 말에 사람들은 조용해졌고 남자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툴툴거리며 떠나갔다. 떠나기 전 그는 여전히 불평했다. 돈 많아졌으니 남들에게 잘해야 할 겁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남자가 떠나자 긴장되었던 분위기가 점차 누그러졌다. 민주는 돌아와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라봤다. 아버지, 늦어서 죄송해요. 아마 힘드셨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목을 가다듬으며 고개를 저었다. 나는 내 탓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돈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나는 그저 편안하게 살고 싶을 뿐이다. 너무 많은 것은 필요 없어.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의 어깨를 두드렸다. 걱정 마세요. 우리는 이 돈을 의미 있게 사용할 거예요. 아버지는 평생 고생하셨으니 이제 편히 쉬셔도 돼요. 떠나기 전 중년 여성은 박씨 할아버지와 민준에게 말했다. 돈이 많으면 많은 문제가 생기지만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선의는 항상 퍼져나가고 할아버지는 그 선의를 퍼뜨릴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그녀의 조언에 박씨 할아버지와 민주는 깊이 생각하며 감사함을 느꼈다. 그러나 그들은 시련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다. 엄청난 돈은 기회를 가져다 주지만 예측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불러올 수도 있었다. 복권과 관련된 긴장된 날들 이후 박씨 할아버지는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할아버지가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20억 원은 할아버지의 삶을 바꿀 기회가 되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단지 자신만을 위해 돈을 쓰기보다 더 큰 뜻을 위해 이 돈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주변 사람들이 할아버지에게 편안한 삶을 위해 더 큰 집을 짓고 편안하게 살라고 충고했을 때 할아버지는 그저 웃으며 말했다. 나는 평생 소박하게 살아왔다. 큰 집이나 사치스러운 물건은 필요 없어. 이 돈은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할아버지는 자신을 위해 물건을 사는 대신 생활비와 치료비를 위해 일부 돈을 남겨두기로 했다. 나머지 돈은 과거의 자신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싶었다. 민중과 함께 할아버지는 사랑의 씨앗이라는 작은 재단을 만들었다. 이 재단은 어려운 노동자, 고아, 외로운 노인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재단은 작게 시작했지만 이내 지역사회로 퍼져나갔다. 다른 복권 판매원들이 생활비를 지원받았고 가난한 아이들이 재단의 돈으로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 무료 숙소는 가난한 노동자들이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다. 누군가를 도울 때마다 할아버지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을 느꼈다. 할아버지는 늘 말했다. 돈이 사람을 부자로 만들지는 않지만 돈을 사용하는 방식이 그 사람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전에 할아버지에게 문제를 일으켰던 승용차 주인이 할아버지가 자주 앉는 작은 다차의 뜻밖의 찾아왔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후회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할아버지께 심하게 행동해서 죄송합니다. 할아버지의 자선 재단에 대해 들었고 부끄러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조금이라도 기부해서 죄를 씻고 싶습니다. 할아버지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신이 잘못을 알고 고치는 건 좋은 일이지. 우리 모두 실수를 저지르지. 중요한 건 그로부터 무엇을 배우느냐 하는 것이네. 남자는 마음이 훨씬 편안해져서 떠나갔다. 이후로 남자는 재단의 정기 기부자가 되었다. 민주는 아버지가 잘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심을 베푸는 것을 보고 자랑스러웠다.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아버지의 자선재단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결심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에게서 인간의 선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아버지와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들을 바라봤고 할아버지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맺혔다. 나는 항상 너를 믿는다. 우리는 함께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박씨 할아버지와 복권 이야기는 그저 운 좋은 이야기에 머무르지 않았다. 돈, 탐욕, 그리고 사랑을 대하는 방법에 대한 깊은 교훈이 되었다. 지역사회에서 할아버지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베풀고 나누는 것의 가치를 깨닫게 했다.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은 자신의 친절함을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자는 탐욕과 친절에 대한 교훈을 얻고 자신의 삶을 바꾸었다. 어느 오후, 박씨 할아버지는 강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재단에서 지원을 받아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내 삶이 힘들었지만 결국에는 가치 있었어. 적어도 나는 이 세상에 무언가를 남겼으니. 황혼 속에서 따뜻한 미소를 띤 할아버지의 모습은 마치 인간의 자비심을 상징하는 듯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알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돈은 삶을 바꿀 수 있지만 돈을 사용하는 방법은 인간의 가치를 결정한다. 작고 사소한 친절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고 사랑은 인간의 마음속에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